배 잡으세요. 옳지. 쭉쭉쭉쭉. 오케이, 수도. 잘못된 수술로 인해 가지고 무릎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1분도 걷기 힘든 치료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무릎하고요, 발등. 치료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무릎 수술했는데 반월상 연골판 네, 뿌리 끄는 게 그걸 붙이는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는데 여기가 내가 약간 오다리니까 네. 여기를 좀 펴준다고 절골술을 했어요. 오다리 수술도 하셨네? 네. 여기 쇠가 박혀 있어요. 같이 하셨구나, 네, 수술. 문제는 여기가 막 자결감이 막 오는데 네네. 소화가 안 돼요. 정신도 없어. 추석성 진통제를 복용하셔야 돼요. 눈도 좀 약간 침침하고. 수술 후 없었던 증상이 생겼네. 네. 무릎은 안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서울 삼성병원 가서 감각신경에 손상이 좀 있다고. 수술한 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좀 넘었어요. 지금 잘 못 걸으세요. 아까 보니까 걸을 때 좀 절뚝거리시던데. 계단도 잘 못 내려가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등산도 많이 해서 근육이 좋았었는데 근육이 아예 안 올라오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을 주면 단단해야 이게 근육이 그치. 생기는데 힘을 못 줘. 근데 이게 수술 전에 괜찮은데 수술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수술 전에는 막 저 수술하고 이렇게 된 거면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 제가 아무리 저기 생각해봐도 수술이 잘못된 거 같아요. 뭐라던가 거기서.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여기는 약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통제. 진통제. 준 마약성이거든요. 그 약만 주고 땡이네. 힘줘볼게요. 힘줍니다. 요거 힘줘볼게요. 요거 하는데 무릎 아프네. 자, 힘줘볼게요. 힘줘볼게요. 힘줘. 힘줘볼게요. 요건 좀 낫다. 힘줘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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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힘. 잘하셨어요. 힘줘볼게요. 뒤는 괜찮아. 힘줘볼게요. 힘줘봅니다. 허벅지로. 자, 힘줘봅시다. 힘줍니다. 잘하셨어요. 힘주세요. 잘하셨어요. 힘줘볼게요. 네, 자, 힘줘볼게요. 통증 있습니까? 약간 아픈데. 힘줘. 디디는 게 불편하십니까? 떼는 게 불편하세요? 디딘. 디딜 때 좀 통증 있으십니까? 네. 버티세요. 가봅시다. 힘 좀. 힘 좀 봅시다. 버텨. 아프세요, 지금? 괜찮아요. 배는 내미지 말고 옆으로 힘줘볼게요. 더 힘줘보세요. 더 밀어내세요. 지금 딱 여기만 느껴볼게요. 가운데입니다. 무릎 펴할게. 요 좀 올라오는 거 느껴집니까? 잘 모르겠네. 요거는 힘 느껴지시죠? 예. 근육 잡힌 거. 자, 요것도 똑같이 해볼 거거든요. 쭉 내리시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3개만 해볼게요. 쭉. 요거 좀 느껴집니까, 지금? 다시 하나 더 할게요. 쭉 내리시고 허리 좀 펴볼게요. 그 다음에 무릎 펴보겠습니다. 요 올라오는 거 느껴집니까? 느껴지시죠? 아픈 거 없으시죠? 3개. 쭉. 옳지, 하나. 올리세요. 둘. 옳지, 잘하셨어요. 방금 우리 여기 힘줬잖아요. 그 다음 우리 여기 힘줬잖아요. 2개 다 잘 느껴지는지 볼게요. 갑시다. 쭉쭉쭉쭉. 옳지. 여기는 올라왔고. 여기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느껴지면 됩니다. 갈게요. 쭉 내리시고. 자, 무릎 한번 펴볼게요. 쭉. 끝까지. 내리시고. 지금 느낌 없죠? 없어요. 없죠. 자, 볼게요. 쭉. 볼게요. 쭉. 제가 볼 때는 안쪽은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어. 중간이랑 바깥쪽은 힘은 들어오시고 안쪽이 지금 거의 움직임 없거든요. 절골술 하면서 뭐 건들린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근육이 빠질 리는 없으니까 여기서 우선 최선은 정면하고 바깥쪽 얘들 근육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무릎 펼 건데 여기 힘주는 거는 손으로 느끼시고요. 이쪽 올라오는 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동시에 올라와야 됩니다. 많이 내리시고 올라와요. 내리시고 다시 올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보이시죠, 눈으로? 요거 보셔야 됩니다. 보고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근육 쓰고 있구나. 꾹. 옳지. 가볼게요. 꾹. 꽉 잡을게요. 괜찮아요? 지금 힘줘볼게요. 딱딱 됐습니까? 됐습니다. 올라갈게요. 쭉 내리고 힘 풀고.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하세요. 그냥 배에 힘주세요. 배 힘줘. 후 뱉으면서 후. 지금은 아까 걷는 거 느낌 약간 차이 있습니까? 비슷해요? 잘 걸어져요. 아까 걸었을 때 불편감이 한 10이면은 불편감 한 4 정도. 옳지. 골반 돌려. 배 잡으세요. 배 딱 잡았어요. 엉덩이 딱 쪼세요. 두 개 다 쪼. 후. 엉덩이 풀고. 후. 손 내려서. 배 잡으세요. 옳지. 쭉쭉쭉쭉. 오케이, 수도. 지금 무릎 상태는요? 괜찮아요. 4에서 더 떨어집니까?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몇 정도요? 한 3 정도.
이분의 불편하신 증상은요, 무릎입니다. 원래는 무릎만 아팠는데 수술을 잘못 받고 나서 발등의 불편감도 같이 생겼어요.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돼서 연골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하는 김에 오다리도 좀 있으니까 오다리 절골술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절골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허벅지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냥 빠진 수준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정말로 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무릎뿐만 아니라 발등 통증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진통제를 먹는데 그냥 진통제는 안 받아서 준마약성 진통제를 드신대요. 근데 이거 없이는 1분도 걷기 힘들어. 심지어 이게 얼마나 됐다? 1년 넘었어요. 1년 넘도록 지금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무릎만, 연골만 찢어져서 간 건데 수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선 이 잘못된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전체에 대한 비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엄청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저게 분명히 잘못된 수술이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책임감으로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저는 과잉 진료, 무책임한 수술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절대로 수술과 의사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하는 게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얘기하면서 살짝 흥분할 수도 있는데 제가 흥분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절골술이 뭐냐? 이렇게 오다리가 뼈가 꺾였어요. 뼈의 변형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얘가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잘라요. 뼈를 탁탁 잘라. 그럼 자르니까 얘가 다 붙겠죠. 그러면 다리가 여기로 간 게 여기로 붙겠죠. 잘라서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뼈라는 게 뭐 레고가 아니잖아. 자르고 나서 이 정도로 철심을 엄청 박아야 돼요. 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잘라서 집어넣고 붓는 엄청 큰 수술이에요. 사실 이 수술한 사진도 있는데 그게 조금 보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만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 뼈를 잘라서 붙인다는 게 절대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뼈를 자르기 위해서는 칼로 다 째가지고 근육도 다 찌고 그렇게 해야 지금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빡센 수술은 결국 뭐겠어요? 그냥 수준으로 아닙니다. 거의 이 정도를 휘어야 돼. 왜냐면은 이 오다리라는 것은요, 무릎뼈가 잘못돼서 된 게 아니고 골반이 심하게 돌아가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골반을 안 고치면 의미가 없는데 여튼 이 정도로 심하게 휘어서 골반의 교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는 이 절골술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1차원적으로 다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심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근데 지금 이 환자분의 무릎 상태가 수술 전에 어느 정도였냐?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이 정도였대요. 오른다리 보세요. 이거 오다리입니까? 이게 절골술이라는 뼈를 깎아야만 하는 오다리로 보이세요, 이게? 이거 가지고 지금 연골 다쳤는데 이제 절골술을 같이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침 치료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쪽 안쪽 근육이 다 빠졌어요. 힘이 전혀 안 들어가. 근육이 아예 죽었습니다. 신경 손상을 받았다고 이미 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근육만 빠졌냐? 그게 아니고 발등에 자결감까지 생기면서 준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 근육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근육이냐? 이 근육입니다. 내측관근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릎 재활할 때 여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을 할 만큼 무릎을 굽혔다 폈다는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얘가 아예 신경 손상으로 죽었어요. 아예 근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야. 수술 자국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짠 거야. 아예 다리가 고장 나버린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이건 다른 사진입니다. 지금 절골술을 해서 이렇게 됐다 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진단합니까? 무조건 이런 것만 보고 진단을 하죠. 뼈만 보고 이상 없다고 판단한단 말이야. 수술하고 나서도 뼈만 고두면은 나 수술 잘 됐는데 판단한단 말이야. 왜 근육을 안 보냐고. 왜 근육이 안 보고 이렇게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해지고 걷지도 못하는데도 이것만 보고 그래도 난 수술 잘 됐는데 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뼈만 보고 이상 없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근육은요, 움직이는 건 왜 안 보냐고.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뼈밖에 없는 사람하고 근육질 사람하고 엑스레이 찍으면 근육 안 보이잖아. 그럼 똑같네. 그럼 운동을 할 이유가 왜 있냐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그냥 엑스레이, CT, MRI만 찍고 건강
문제 여부를 판단할 거면 우리가 운동을 왜 하냐고요. 병원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나 똑같아 보는 거야. 왜냐면 뼈가 그대로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 정도로 마른 사람이 무리하면 당연히 아플 걸 아는데 그래도 그걸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 봅시다. 무릎이 아파. 병원 갔어. MRI 딱 찍었는데 연골이 찢어졌대. 찢었으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했다 칠게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1분도 못 걷는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서. 그 전에 이 정도 아픈 게 아닌데. 그럼 당연히 수술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는 거야. 실제로 이 병원에서도 이 신경 손상된 거를 갖고 갔는데 그냥 대답도 안 했대. 무시합니다. 그래도 아파요 하니까 진통제 드릴게요. 근데 진통제 먹어도 계속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럼 준마약성 진통제 드릴게요. 그래서 먹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도 안 듣잖아요. 그냥 마약성 진통제 먹으라 합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 마약성 진통제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냥 계속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수술해버렸잖아. 끝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방금 수술을 진행한 이 병원의 사기꾼 의사 입장에서 봅시다. 환자가 왔어요. 무릎 통증이 왔어요. 그러면은 수술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안 한다 칠게요. 그럼 돈을 별로 못 벌겠지. 그냥 진통제고 땡이니까. 근데 수술을 하면은요, 돈을 많이 벌겠죠. 수술비가 엄청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돈을 많이 받고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으면은 좀 고민을 하겠지. 아, 굳이 이건 수술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수술 괜히 했다가 더 불편하면은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어도 책임이 없고요. 부작용 생겨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은 수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기꾼들은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책임 하나도 안 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외하는데 영어 과외래. 성적이 하나도 안 올라도 되고 성적이 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과외해 주세요. 그럼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무조건 하는 게 낫지. 개판으로 해도 난 돈 다 받을 거 다 받으니까.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의료소송, 의료 분쟁 이런 걸 가더라도요. 수술이 잘 됐다 안 됐다 여부는 애초에 환자의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의 기준으로 안 갑니다. 수술하고 환자가 효과가 하나도 없고 통증이 아무리 심해져도 그냥 MRI상 찍었을 때 문제 없으면 무조건 수술을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환자처럼 절골술은 다 됐잖아. 뼈는 멀쩡해.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 잘 됐다 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괴롭고 1분도 못 걷게 되더라도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료사고인데, 의료사고는 이제 법적인 용어니까 이거를 제쳐두더라도 이거는 의료사기죠, 사기. 누가 봐도 사기잖아. 저에게 오는 사람들은요, 바로 아픈데 바로 저한테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치료받았는데 잘못되거나 효과 없는 사람들만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나 치료 후 더 나빠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료인으로 통칭할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 의료인이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수능을 쳤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는 거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죠. 그때의 기준으로. 근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안 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아직도 고지고대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의사도 수술하고 먹튀 있고 치과도 한 번씩 뉴스 뜨죠. 몇백만 원 받아놓고 먹튀하고 한의사도 이상한 약 팔아가지고 먹튀하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똑똑한 거랑 사기 안 치는 거랑 별개입니다. 지식하고요, 인성은 상관이 없어요. 별개입니다, 별개. 인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모든 똑똑한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하지만 사기꾼은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기를 쉽게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은 똑똑한 사람들이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기꾼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믿지 마세요. 똑똑하고 학벌 좋고 그거랑 인성은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치료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우선은 무릎이 아프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보라고 하셨어요.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걷는 거 봅시다. 오른쪽인데 엄청 절뚝거리시죠? 이때 또 통증이 이제 심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디디는 게 잘 안 되고 디딜 때마다 아픈 거야. 근육 기능 검사에서는 오른쪽 고관절 다 빠졌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무릎이 다쳐서 빠진 게 아니고 고관절이 이미 빠지니까 무릎에 과하게 보상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연골이 찢어지거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 긴장 검사에서도 주변부가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고관절에 힘이 많이 빠져서 무릎 통증이 생겼는데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무릎에 데미지가 아주 심하게 간 상태였죠. 치료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선 뭐 해야겠어요? 고관절의 기능을 좀 올려야겠죠? 그리고 무릎,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되는 건데 이 빠졌던 근육에 대한 힘을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두 개 다 살려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 관절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는 제가 항상 하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우선 근육 깨워야겠죠. 잠든 근육 깨우기, 근육 교정 치료 조금 힘 들어올 수 있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무릎에 힘을 줄 때는 계속 아프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릎의 근육이 얼마나 어떻게 빠졌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허벅지 근육은요, 중앙, 안쪽, 바깥쪽 세 갈래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보니까 정면하고 바깥쪽은 좀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허벅지 안쪽 근육, 아까 설명드렸던 이 내측관근은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제 근육이 아예 죽었어요. 완전히 다 빠져서 무릎을 아무리 움직여도 이 근육의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건 아예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완전 간 거죠. 우선은 이 허벅지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대퇴 직근이죠. 얘를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쪽 근육은 완전히 죽었고요. 나머지 근육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육 자체를 거의 못 쓰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근육을 쓸 수 있도록 잡아줬습니다. 포커싱 자체는요 길죠. 여기서도 붙어있고 여기서도 붙어있기 때문에 양 끝단에 대한 수축감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힘이 올라올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무게를 쓰긴 힘들고 그냥 근육을 깨우는 정도, 근육을 움직이게 살리는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겠어요? 아까는 허벅지 근육으로 갖고 지금 고관절 써야겠죠? 장요근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은 두 개 다 잡았단 말이죠. 가볍게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요때가 아까 치료 전이고요. 요거는 고관절이랑 허벅지를 잡고 난 다음에 걷는 거거든요. 한번 두 개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보시면은 무릎 잘 굽혀지죠. 여기서는 제대로 굽히지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움직였죠. 무릎 불편감은 처음에 10에서 3 정도로 줄었어요. 물론 여기서 3에서 더 깎기는 힘들어요. 왜냐? 애초에 근육 자체가 아예 빠져버렸거든요. 물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력을 올리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혼자서 세팅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다음날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픈 쪽이 오른쪽 무릎인데 외관상으로는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잘 걸으시죠. 지금 요렇게 이제 걷는 걸 보내주시고 하셨던 말씀이, 원래는요 약을 안 드시면 1분도 걷기 힘들었대요. 막 계단 가도 넘어지고 이랬는데 수술하고 처음으로 1년 만에 1km를 산책을 하셨는데도 안 아프게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거 치료할 때요 침도 안 놓습니다. 당연히 약물도 안 쓰고 주사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근육만 잡는 것만 갔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요만큼 많이 좋아지셨죠. 물론 지금 이 상태가 완치는 아니에요. 근육 자체가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요 정도 상태면은 충분히 내가 운동하고 재활하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는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수술할 필요 없다, 수술보다 내가 다 뛰어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수술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서도 쓸데없는 수술을 잘못 시키니까 이제 의료 사기가 당한 거죠. 맥락은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대로 뭐예요? 아픈 곳을 본 게 아니죠. 오셔가지고 무릎 아프네 해서 무릎 어디 아픈지 막 찾아가지고 거기 뭐 주사 놓고 거기 풀고 이런 거 안 했죠. 전체적인 걸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원인을 해결하니까 이 정도로 심한 상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무릎을 다 낫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케이스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변에 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뭐 수술 얘기 많이 하죠. 수술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술을 쉽게 얘기하는 의사는요 아주 높은 확률로 사기꾼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하시는 의사분들은요 수술 같은 걸 절대 쉽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 하는 김에 여기도 째고 저기도 잽시다,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래 왔던 거야.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고인 사람은요 분명히 수술돼서 잘못돼도 1도 책임 안 질 겁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할 겁니다. 요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 병원 한 군데만 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가보셔야 돼요.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수술 한번 잘못하면 인생 진짜 망칩니다. 제가 그런 인생 망친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술은요 절대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